안녕하세요. 반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다면, 혹은 자녀가 장애가 있다면, 장애를 가진 아이의 친구로서, 아니면 장애를 가진 아이 입장에서 교실에서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장애라는 말은 불편한 부분이 있음, 또 다른 부분이 있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나와 달라 보이는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할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보이는 부분 말고도 인지장애라든지 또 언어장애, 또 주의력 결핍 장애 등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장애들이 있죠. 네, 다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크고 작은 부족함들은 누구나 안고 살아갑니다. 실제로요, 수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요, 일반인들도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환자라고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멀어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평균에 딱 정상인 이렇게 평균에 딱 일치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성숙한 어른들도 조금씩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나와 달라 보이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타인에 대해서 편견이 생기지 않게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이제 편견 없이 아이들이 지내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권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흔히 권력이라고 하면요, 남들보다 좀 영향력 더 크다고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친구보다 힘이 더 세거나 아니면 뭘 더 잘하거나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반장, 부반장 같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이런 권력이 생기면 이제 약해 보이거나 잘 못해 보이는 친구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좀 더 가진 그런 능력을 이제 그렇지 못한 친구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친구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는 것에 사용하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건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요, 꾸준히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가정에서 보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괴롭힌다거나 무시하는 그런 일에 쓰는 부모님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에서도 아이가 친구들보다 뭘 더 잘하거나 뭘 더 빨리 하거나 능력이 더 있다면 주변에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나 속도가 좀 느린 친구를 기꺼이 도와주는 일에 쓰면 어떨지 한번 아이에게 물어봐 주시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교실이라는 그런 공동체에 기여하는 기쁨을 맛본다면 같은 교실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편견 없이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자녀가 만약에 장애를 가졌다면요, 마찬가지로 도움받는 것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잘 응원해 주실 거라 믿어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면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만났던 장애가 있던 그런 아이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이제 제가 해볼게요 하면서 이제 주변의 지지와 응원으로 자존감도 단단한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또 오히려 친구들의 그림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체육 시간 같을 때 이제 호루라기를 대신 불어주는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도움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무 편견 없이 즐겨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둘째는요, 기여와 배려심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교실에서는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게 전염이 되거든요. 반대로 또 이제 한 아이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아이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면 이제 이게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반 전체가 분위기가 정말 좋아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보고 또 책임져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쁨을 맛본다면 장애 아이, 뭐 비장애 아이 이런 편견 없이 서로서로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는요, 이제 아이와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집안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또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해서 이부자리 정리나 또 아니면 빨래 개기, 뭐 양말 개기, 아니면 책상 닦기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한다면 성취감도 느끼고 또 다른 이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기여를 할 때
어떤 기쁨도 느끼는 그런 일석이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교실에서 편견 없이 지내도록 도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권력에 대해 바르게 알려주기. 힘 있는 사람은 힘없거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나 권력을 누군가를 돕는 일에 쓰는 것이다라는 점. 둘째는 기여하고 배려하는 기쁨을 알려주기. 학교에서는 이제 크고 작은 역할과 책임을 맡아도 보고 또 책임을 지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요. 가정에서는 이제 가정일을 돕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부자리 계기라든지 또 양말 계기 같이 작은 일에서 출발하면 좋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